좀 풀고, 풀다 보면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아무튼 풀고, 시간이 남으면 논리 쪽을 좀 넘어가긴 할 건데, 시간이 남을지는 해봐야 알 것 같고, 풀면서, 안 풀어온 사람 없죠? 안 풀어온 사람 손 드세요. 풀어왔어요? 친구? 네. 또 집에서 놀러 왔어요? 네. 집에서 뭐 하러 왔어요? 자도 먹었어? 그래, 뭐, 살다 보면 잘 수도 있죠. 네, 사람은 자야 돼요. 계약? 아, 내일도 쉬는구나. 화요일 계약이야? 했어? 아무튼 내일 쉬잖아. 행복해주세요. 자, 1번.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지. 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출입한다. 맞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있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었지. 두 가지가 있었지. 그래서 에너지가 출입을 해. 근데 이건 맞는 말이야. 2번.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당연하지. 얘가 반응을 하면서 주변의 열을 방출했어. 그럼 주변에서는 그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높아져야 돼. 자, 응고라는 거 뭐였지? 응고. 액체가 뭐가 되는 거야? 고체.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열을 뭐해? 주변에 방출. 그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 잘 찾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기화라는 건 뭐였지? 액체가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를 하니까 주변에서 열을 빼앗겼어. 주변 입장에서 열을 빼앗겼으니까 온도가 낮아진다. 아무리 이미 찾았지만.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산과 염기의 반응,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열을 뭐라고 불렀어? 중화열. 그치? 이렇게 막 어렵진 않고. 2번.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맞지?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에서는 방출된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음고, 액화, 메테인의 연소. 메테인의 연소. 뜨겁잖아, 주변이. 그 다음에 액화. 액화는 뭐라고 그랬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열을 방출해. 음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열을 방출해.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네. 그래서 답은 1. 됐어요? 네. 중간고사 언제 봐? 둘째 줄? 거의 둘째 줄? 오케이. 비슷한 것 같은데? 3번.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그랬지. 자,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를 보니까 생성물이 더 많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열을 뭐 한 거야? 열을 뭐 한 거야? 흡수한 거지. 당연한 거지. 열을 흡수했으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야. 알았어? 에너지가 지금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이 에너지가 지금 더 위에 높잖아.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고.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열을 흡수했어. 그럼 주변은 열을 빼앗겼네? 온도가 뭐해져? 낮아지는 거지. 낮아지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이용해서 손난로를 만든다. 손난로는 만지면 뜨겁지. 걔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발열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흡열 반응을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말이야. 그래서 단어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틀리면 걔 억울한 거야. 이게 막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게 괜히 시험 끝나고 나서 헷갈렸어. 뭐 이미 틀린 걸 어떡해. 대신 그래도 통합과는 잘 맞아야지. 수능 과목이기도 한데. 4번. 다음은 두 가지 물질 변화이다. 철로 된 물이 녹습니다.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지.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 알았어? 발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 내보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 됩니다. 열분해 되려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해야 돼. 열을 자기가 흡수해야지 자기가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빵 같은 거 부풀리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뭐야? 주변에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흡열. 그래야지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를 한다고. 알았어? 자, 가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고. 나는 흡열 반응이야. 틀렸고. 나에서 에너지의 출입 방향은 얼음이 융해한다. 얼음이 녹으려면은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잖아. 열 흡수해야 되지? 맞네. 흡열. 그러니까 어떤 게 발열이고 어떤 게 흡열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잠깐만. 야, 애들 아직 안 들어왔냐? 아따 오래 걸리는가 보다. 내가 애들 뭐 하나씩 사줬으니까 먹으면서 그냥 수업 들으라고 해. 빨리 줘 애들 하나씩. 들어가세요. 많아서 주문이 안 나와. 네네네네. 빨리 앉으세요. 빨리 하나씩 애들 주시고 앉아서 조용히 먹어. 에? 떠들지 말고 해. 그다음에 안 따라온 애들은 핫도그 하나씩 줘야 돼. 안 따라온 애들도 있잖아. 핫도그 하나씩 주라고. 지훈이하고 돼. 어? 야, 네 핫도그 어딨어? 네 핫도그. 핫도그 저기 있어요. 그래? 하윤이도 핫도그 하나 주고. 팥은 밖에서 보여. 시커먼 게 보인다고 팥은. 야, 지금 떠들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집어. 그자. 야, 내 걸 왜 사왔어? 아니 그 거기 주셨어요. 나 먹으라고? 네. 이건 뭔데? 저 매운 거요. 아하이. 빨리 집어. 핫도그. 아버지요. 그다음에 하윤이 하나 주고. 내 거야. 너네가 괜찮아? 왜 나한테 그래? 개소리야. 저희가 4개 쳐들었는데. 4개 있어서. 그럼 이게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 스케치 빨리 먹어 그냥. 조용히 하고. 야 수빈아 여기다가 넣어놔. 야, 아이 준비 밑에서 뭐 사 먹어봤냐? 어? 하나 사줄까? 먹고 싶은 말해? 사줄게. 자, 다음은 중딩들은 뭐 열심히 사달라고 해. 자, 질산 암모늄과 니네도 중딩 때 그랬을 것 같은데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바륨 이거 외워야 돼.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을 섞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바륨을 섞으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풀 수도 있어. 얘가 얼어붙어 여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반응을 하면 흡열 반응이야. 이거 앞에서도 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열을 빼앗아. 주변에 열을 빼앗으면은 이 물들이 여기에 얼어붙어. 그러니까 얘하고 달라붙어. 그래서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바륨 반응은 열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한다. 흡열 반응이다. 자,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물어봤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야.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는 열을 흡수했지. 그럼 주변의 온도는 뭐해져? 낮아지는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 열 흡수했지. 높아질 거 아니야. 그지?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이 더 커지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져요.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흡수를 했으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외우세요. 질산 암모늄하고 누구라고? 수산화 바륨. 잘 나와. 그냥 눈에만 익으면 돼. 뭐 중간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서. 자, 다음은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이다. 그랬지. 학생 A 봐봐.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이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맞아.
지금 앞에서는 질산 암모늄하고 뭐하고 있어? 수산화 가륨이지? 근데 질산 암모늄만 물에 녹여도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알았어?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뭐해져? 낮아져. 그러니까 맞아. 학생 A가 한 말은 맞다. 그 다음에 학생 B. 자, 물리현상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 맞지? 이거 뭐야? 산과 염기의 반응이야.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열을 방출. 자, 탄산수소 나트륨 얘기했지? 탄산수소 나트륨을 빵하고 같이 넣어서 구우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가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 주변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에. 반응은 이거는 흡열 반응이야. 흡열인데 나무가 연소하는 건 뭐야? 발열이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게 아니라고 해. 탄산수소 나트륨은 흡열 반응이고 모든 연소는 다 뭐야? 다 발열이야. 뜨거워져 주변이. 알았어? 가열하고 연소는 다르지. 그지? 얘는 아니야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차이가 있어. 얘는 열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지. 열을 받잖아. 연소는 열을 받는 게 아니라 한번 불 붙이면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그냥 지가 저절로 타면서 밖에다 열을 방출하는 거지. 꾸준하게 열을 가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 굽는 동안 열 계속 가해주는 거잖아. 근데 나무가 연소하는 동안 열을 계속 가해줘? 아니잖아. 주변에 산소가 있으면 그냥 계속 반응해서 타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거지. 이해됐어? 달라. 자, 7번.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자, 7번을 봅시다. 자, 다음은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는 세 가지 예의가 그래서 자, 금속과 산의 반응. 이거는 무슨 반응이냐? 산화, 환원 반응이지. 맞아? 자, 반딧불이 빛을 낸다.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야. 염화암모늄과 수산화 반응. 이거 무슨 반응이었어 아까? 흡열 반응이었지? 근데 이제 금속과 산이 반응해도 밖으로 뭐가 나와? 열이 나와? 열이 나와.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해도 바깥으로 뭐가 나온다? 열이 나온다. 그래서 저것도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기억. 가와 다에서 에너지의 출입 방향을 같다 그랬는데 얘는 흡열, 얘는 발열. 그러니까 열의 출입 방향이 반대다. 나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치? 빛도 에너지야. 빛이 에너지라고. 이건 빛이 에너지라고. 지금 LED가 빛을 방출하고 있지. 에너지 방출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방출한다. 이것도 발열이야, 발열, 흡열. 다에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맞지? 흡열을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지를 추가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8번. 다음은 네 가지 물질 변화야. 물을 전기 분해한다. 전기 분해하려면 물에다가 뭘 가해야 돼? 전기를 가해야 되지. 에너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야? 흡열.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프로페인 연소한다. 연소는 뭐라고 그랬어? 발열.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다. 발열이지? 이거 오늘은 처음 나왔는데 구제역이라고 했지 내가. 구제역에다 염화칼슘을 뿌려. 그 다음에 물을 적당히 뿌리면은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염화칼슘이야. 그 다음에 이 실험도 있었지. 물에다가 염화칼슘을 많이 넣을수록 발열을 하는 게 꽤 많이 해. 달걀 같은 거를 70도 이상이면 달걀이 끓는다고 했잖아. 끓어가지고 달걀이 익어. 근데 이것도 발열이야.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물방울을 어떻게 맺혀? 공기가 거기 컵 표면에 닿으면서 온도가 차가워지지. 그럼 그 안에 있던 수증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물방울. 그러니까 액화야. 액화일 때는 열을 뭐 한다고 그랬어? 방출.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액화라고 액화. 그냥 액화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치? 그래서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 1번. 물을 전기 분해한다. 알겠습니까? 네. 천천히 생각해보면 다 됩니다. 자, 9번. 아유, 빵을 구우네. 탄산수소 나트륨. 빵을 구울 때. 제빵소다를 넣어. 제빵소다 성분이 뭐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다. 알았어? 응?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맞아, 학생? 학생 좀 수상한데? 왜 큰일 났어?
뭐 때문에 큰일 났어? 아, 지금 이거 풀고 채점을 안 해왔어요. 문제만 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왔어요? 너도 채점 안 해왔어? 와, 지금 채점하면서 듣고 있는 거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 내가 외우라니까 안 외워서 그래. 그래서 뭐 어차피 반복은 해야지 뭐 어떡해. 자, 다음은 물질 변화 아무튼 이거야.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로 넣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한다. 이거 뭐야? 이 드라이 아이스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야? 얼음 상태니까 고체 상태지. 얘를 기체 상태가 되는 승화를 하는 거지. 승화를 하려면 외부에서 열을 넣어야 돼. 빼앗아야 되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가지고 있는 열을 빼앗아서 아이스크림을 작게 만들어서 계속 유지시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흡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흡열. 얘도 뭐였어? 흡열이었잖아. 오븐에다 넣고 구우면 거기 열이 계속 가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계속 열을 흡수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한 번만 열 딱 가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 연소하고 달라. 연소는 꾸준하게 계속 가는 게 아니야. 한 번 불 붙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타. 계속. 그러니까 발열. 이것만 흡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거. 가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나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 그치?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이걸 흡수하니까. 가와 나에서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의 출입 방향은 흡열로 서로 뭐하다? 같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큰일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수업만 그냥 열심히 듣고 숙제만 한번 문제만 싹 풀어보고 오는 건 공부가 아닌디. 본인이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디. 자, 아무튼 다음 우리 주변에서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을 이용하는 네 가지 예의다 그랬죠. 에어컨의 냉매가 기화되면서 냉매는 말 그대로 액체지. 액체가 기체가 돼. 그러니 열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잖아. 실내에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럼 그 공기가 차가워지겠지? 그러니까 시원해진다고. 그래서 이것도 뭐야? 흡열. 알았노? 뷰테인을 연소시켜 음식을 조리한다. 발열. 연소는 발열. 산화칼슘을 이용한 발열 공기로 음식을 데운다. 발열이지? 여기는 단어 자체에 발열 공기로 써있어서 그냥 답을 줘버리네. 질산암모늄을 이용한. 질산암모늄 아까 했잖아. 주변에서 뭐를 해? 열을 흡수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런 데서 팔에다 차고 다니면 시원해요. 그러면. 근데 이거 꽤 비싸서. 팔 한 짝에 내가 알기로는 거의 막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할걸? 한 몇 시간은 간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것도 흡열이지?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지. 그럼 흡열 두 개, 발열 두 개. 뭐야? 기억, 방출, 발열. 나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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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나아다, 가라. 사과.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열장치 없이 음식을 조리하는 실험에 이용하기에 적절한 물질 이거잖아. 산화칼슘에 물을 녹는다. 이거 발열이야. 얼음이 녹는다. 흡열이지.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다. 흡열이지. 여러 나와서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하고 순환화 바륨을 섞어도 흡열이야. 질산암모늄에다가 물을 섞어도 녹여도 흡열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발열을 물어봤으니까 2번만 답이다. 됐습니까? 이거 페이지 왜 이래? 야, 임마. 야! 이게 버퍼링이 느려? 이 새끼.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네. 버퍼링이 너무 느린데? 어? 이거 버퍼링이 너무 느리잖아. 뭐야? 위에까지는 잘 보이는데 밑에가 안 보이네? 야! 어? 일단 풀자. 자,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물질 변화를 이용하는 예의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탄산수소나트륨 분말을 뿌린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 탄산수소나트륨이 열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불에서 열을 흡수하기로 해서 불을 끄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탄산수소나트륨이 열을 받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그러면 주변에 이산화탄소를 뿌리니까 탄소하고 결합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해서도 불을 끄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흡열.
흡열을 찾으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 모닥불 발열.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해? 빛 에너지가 필요하지.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낮에 흡열. 냉찜질팩은 흡열. 흡수하니까 차가워지는 거야. 맞고. 손난로 뜨거워지는 거잖아. 발열. 그러니까 느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거는 풀리면은 진짜 그냥 글자를 잘 못 읽는 거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13번. 다음은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생명체의 몸속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뭐해?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뭐해? 방출하는 거야. 광합성을 흡수하는 거지만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해. 그 에너지를 세포들이 이용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 거라고. 네? 자, 이 에너지의 일부는 생명활동이에요. 자, 물은 에너지를 뭐해? 증발하여. 에너지를 흡수하지? 흡수하는 거잖아, 당연히. 물이 흡수해야지 수증기가 되잖아. 수증기는 에너지를 다시 뭐해? 수증기가 응결되어 구름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방출해야 되는 거지. 기억은 방출. 방출, 흡수, 방출. 방출, 흡수, 방출. 방출, 흡수, 방출. 이거. 순서대로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쉽죠? 쉽다고 해주세요. 안 쉬워요? 쉽다고 해주세요. 14번. 14번이 안 열리네요. 아, 이게 원래 처음 진행 있을 때 저거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왜 안 열려? 갔다 오니까 되네. 자, 여기는 달고 여기는 끓이고. 자, 그림과 같이 소금을 뿌린 얼음물에 음료를 넣으면 소금을 뿌리지 않은 얼음물에 넣었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 소금을 뿌린 얼음물이야. 소금을 뿌린 얼음물. 그 까닭을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의 출입. 소금을 넣었어. 소금이 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열을 흡수해 방출해. 그죠? 소금이 녹을 때 열을 흡수한다고.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에서 열을 빼앗겼으니까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지. 그래서 크게 쓰면 돼.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모함으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소금이 녹을 때 열을 흡수해서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야. 에탄올이 들어있는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면 시원한데 이거 많이 느껴봤지 예전에. 지금 이제 손소독제 잘 안 뿌리지만 옛날에 손소독제를 이렇게 하면 시원하잖아. 왜 그래? 걔네가 액체 성분이잖아. 그러면 손에 있는 열을 받아서 걔네들이 뭐해? 기체 상태로 변하지.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철가루가 들어있는 손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진다? 여기서는 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가에서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흡열 반응. 흡열 알았어? 흡열 반응 때문이고 여기서는 발열 반응 때문인 거죠. 이렇게 뭐 풀어서 좀 더 써봐. 키워드만 써줄게. 16번. 어차피 서술형 안 나오잖아 시험에. 다음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제거. 예제. 동물 전염병인 구제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 농가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산화칼슘과 물을 뿌린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맞지? 그런 걸 넣어가지고 말을 좀 만들어 봐. 자, 이제 실력 업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되게 힘들다. 풀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힘든데. 자, 1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다. 손난로를 흔들면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한다. 무슨 반응? 발열. 맞지? 가스레인지에서 메테인이 연소한다. 발열. 맞지? 커피 전문점에서 수증기의 액화를 이용한다. 수증기가 액화한다. 뭐해? 발열이지? 아니, 열을 방출해야 돼. 그래야지 수증기가 액화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흡수하는 거야. 수증기가 액화한다니까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발열! 흡열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흡혈귀가 돼요. 발열! 자, 이해가 다 발열이야.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오는 거. 기억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지? 니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은,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지.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잖아. 뭔지 알겠어? 그래서 반응 전의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은 거야. 작은 게 아니야. 틀렸어. 높은 거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이런 말 표현 때문에 헷갈려서 틀려갖고 오면 겨우 올라가다고 선생님이 그랬잖아. 기억과 대입에서 에너지 출입 방향이 같다. 이거 다 같아 지금. 이제 기억력 이것은 전부 다 발열이다. 됐습니까? 아이고 염화칼슘 또 나왔다. 염화칼슘과 질산암모늄을 각각 염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발열이지. 질산암모늄은 물과 반응하면 흡열이지. 그래서 달달 외워라. 이제는 좀 외워지겠다. 지겹지도 않소? 자, 비커 1과 2에 각각 25도씨의 물을 100g씩 넣고 비커 1에 염화칼슘을 녹이면서 용액 온도를 관찰해 용액 온도가 높아져. 문제 답이 써있네. 반응, 질산암모늄을 녹이면서 했더니 용액의 온도가 낮아졌다. 답이 다 써있어요.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오는 거야. 기억,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죠? 자,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왜? 흡수하니까 열을. 맞았어?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은 손난로의 용액 적절하다. 아니야. 개 차가워. 냉찜질 팩이 이용하는 거야. 냉찜질 팩. 그래서 답은 기억이요. 3번.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도 3번. 재미없죠? 자, 다음은 가열 장치 없이 음식을 조리한다. 이거 딱 탄산칼슘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탄산칼슘, 산화칼슘, 쏘리. 산화칼슘을 물에 넣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발열을 하면서 뜨거워져요. 그래서 달걀과 물이 섞여 있는 이 달걀이 열심히 익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 달걀을 깨부었을 때 달걀이 익었다. 그래서 반응식이 나와 있죠. 산화칼슘과 물이 섞이면 수산화칼슘이 나오고 여기 열이 나오는 거야. 원래는. 기억은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이다. 기억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은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여기서 방출하고 나니까 발열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반응물, 생성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다.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이런 말했고. 산화칼슘 대신 질산암모늄으로 실험해보면 반대지. 질산암모늄은 뭐라고 그랬어? 흡열. 반대야, 반대. 그래서 답은 2번. 이게 뭐 실력업이라고 해서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생명 현상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지금? 광합성이지? 얘는 호흡이지? 광합성은 뭐야? 흡열. 호흡은 발열. 딱 나와야 돼, 이제는. 알았어? 자, 가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죠? 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죠? 나는 중화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나는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뭐야? 너무 쉬운 문제잖아. 다 맞죠? 맞죠? 깝치다가 처맞죠?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너희들은 깝치지 않기 때문에 처맞을 일이 없어요. 중학생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깝치다가 생각해서 처맞는 애가 있는데 장난이지. 막 때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을 때리겠어. 아유, 요즘 애들은 정말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해.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 큰일 났어. 공부 열심히 하다 왔어? 응? 스루는 수학만 잘하면 뭐 정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는 뭘 잘해야 되냐? 뭘 잘 못하냐? 국어 영어는 잘 나오냐? 모의고사 학기 시험 말고. 괜찮아? 수학은 모의고사도 잘 안 나오지. 그냥 안 풀어? 정답 안 나올까봐 안 푸는 거지? 백분 푸는 게 너무 길어서? 근데 학교에서는 풀잖아, 어쨌든.
돌리잖아. 어? 내가 말했지. 수학 못하면 어차피 대학 못 가. 국어 영어 잘하는 애들 많아 못 가.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이 참 그러네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최초로 뭐를 했어? 광합성을 한 거야.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 남세균. 그러니까 남세균들이 쌓여서 만든 화석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 지구과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받으면 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남세균이 뭐를 해서 광합성을 하여 발생한 산소지. 기억은 광합성이야. 그 다음에 광합성은 산화 환원반응이라고 했지. 오랜만이라서 잊어버렸을 것 같긴 한데 니은은 산소가 적당하고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하였다. 이 답이 중간에 써주네 이렇게 멍청이들. 문제가 참 바보가 되지. 중간에 답을 써줘버려 미친 것들이.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다음 세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있네요. 아무튼 맨 밑에는 딱 봐도 뭐냐? 딱 봐도 뭐야? 맨 밑에는 광합성이잖아. 자, 일단 이건 보기를 보면서 해야 돼. 기억 가에서 구리는 전자를 얻는다. 구리가 2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자를 뭐 한 거야? 얻은 게 아니라 전자를 뭐 한 거야? 내보낸 거야. 틀렸어요? 나에서 메테인은 탄원된다. 메테인은 CH4가 메테인인데 메테인은 지금 여기 옆에서 보면 뭘 잃었냐? 수소를 잃었지. 수소를 잃거나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그랬어? 산화. 기억나지? 산소는 잃으면 환원이야. 산소는 얻으면 산화야. 근데 전자하고 수소는 좀 한 2, 3주 지났지? 전자와 수소는 잃어야지 산화야. 수소 잃었잖아. 그러니까 산화야, 산화. 환원이 아니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 가나다는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이다. 맞지? 다 산화 환원 반응이야. 이거 봐봐. 우리가 전자를 잃었어? 산화. 다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맞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시험관에 넣고 가열했어. 붉은색 고체가 생성되었다. 뭐가? 구리가 뭐 한 거야? 구리가 뭐 한 거야? 산소를 잃었지? 구리가 산소를 잃은 거예요. 알았어요? 구리가 뭐 했어요? 환원. 탄소는 산화. 산소를 얻었잖아. 산화구리 2는 환원된다. 산화되는 게 아니야. 탄소는 산소를 얻는다. 산화. 석회수의 변화로 이산화탄소. 그래서 원래는 여기 지금 화학 반응식을 내가 이렇게 썼지만 일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ECU가 되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래서 여기에 석회수가 뭐라고 그랬지? 석회수가 뭐래? 수산화칼슘.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다 했던 건데 얘네가 이제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괜찮아. 원래 사람 머리는 잊어버려야 돼. 너무 많은 걸 담고 다니면 있잖아 피곤해서 못 살아. 친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잠 한번 자고 나면 잊어버려야지.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원래 약간 망각의 동물이야 인간이. 그러니까 좀 잊어버리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안 그러면은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병 걸리는 거야. 조울증도 오고 계속 생각나니까. 사람은 보통은 잊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계속 못 잊게 만드는 거지. 계속만. 4번. 그림은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 조각을 넣었을 때 반응 전과 후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양이온을 나타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양이온이야 여기 있는 게. 자 이거 봐봐. Ag 플러스지. NO3 마이너스라고 했지. 구리인데 제발 구리는 CU2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전자 두 개를 내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Ag 플러스니까 이제 두 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얘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은이 석출되고 자, 이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잖아. 이
이거 쓸 수 있어요. 문제 풀 수 있다고 내가 앞에서부터 계속 그랬어. 그치?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여기를 왜 앞에다가 2를 붙였어? 얘 때문에. 얘가 CU2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하나씩밖에 없잖아. 2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지금 질산은 수용액에는 양이온만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뭔 거야? 은이온이 되는 거지. 알았어? 양이온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 양이온만. 그 다음에 구리 조각을 넣었어. 그러면은 양이온이 이제 뭐밖에 없어. 얘가 그러니까 구리 이온이 되는 거야. 알았어? 얘는 여전히 남아있네. 은이온. 적당히 넣었으니까 지금 은이온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런 반응이야. 자, 저 색깔은 CU2 플러스이다. 맞았고. 자, 얘는 환원된다? 지금 얘가 누구냐면은 AG 플러스야. 얘는 뭘 얻어서? 전자를 얻었지. 은이 됐지. 전자를 얻는다 뭐야?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 알겠네. 자, 지금 전자는 구리에서 은으로 이동한다? 전자가 구리에서 은으로 이동한다. 맞지? 구리에서 전자가 나온 게 은으로 가서 은이 속출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다 맞아. 다 맞습니다. 뭘 하나 잘못했나 본데? 잠깐만. 답이 틀렸는데? 아닌가? 답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딴 데를 보고 있나? 이게 지금 몇 페이지 풀고 있냐, 우리? 90페이지 풀고 있네? 4번이었구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그림은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다. 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금속 조각을 넣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산화 탄소. 기억나세요? 기억이 또 안 나는군요. 아니. 쏘리.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산에 금속 조각을 넣으면 저기처럼 지금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야. 그래서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 지금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Mg는 E 플러스거든? 맞지? Mg가 E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두 개로 내놓잖아. 그래서 이게 반응을 하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전자를 얘가 내놓은 걸 얻어서 얘가 내놓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처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수소 기체는 나오고 얘하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마그네슘은 원래 마그네슘이 있었는데 걔가 E 플러스가 됐거든. 그 말은 뭐야? 전자를 내놨지. 전자를 내놓는 걸 수소가 지금 가져간 거야. 전자를 내놨다 산화. 전자를 내놨다 산화. 알았어? 전자를 내놓으면 산화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마그네슘 조각의 질량은 증가한다. 마그네슘이 Mg였다가 전자를 내놔서 Mg E 플러스가 됐어.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놨으니까 질량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지. 수용액 속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 맞지? 이 양이온 수는 왜 감소를 하냐면 마그네슘이 양이온이 하나 생길 때마다 H 플러스는 두 개가 사라져. 이해 갔어? 이해가 안 돼? 자, H 플러스가 있는데 이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원래 이렇게 돼. 전자 두 개를 내놔.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이게 된다고. 그럼 얘가 이거 하나 가져가지. 이거 하나 가져가지. 원래 H 플러스가 몇 개 있었어? 두 개. 근데 얘가 내놓은 하나하나를 가져가서 수소가 됐으니까 사라졌지. 대신에 Mg E 플러스가 몇 개가 만들어졌어? 하나. 그러니까 양이온은 뭐 한 거야? 감소. 알겠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우리 2학기 때는 점수 잘 나와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할 수 있어요. 자, 뷰테인 C4H10이 연소할 때 뷰테인은 이산화탄소로 뭐하냐? 이 새끼 지금 뭐 했어, 지금? 수소 잃었지? 수소 잃었으니까 뭐야? 산화. 수소 잃었잖아. 알았어? 수소는 잃고 산소는 결합했지. 산화. 자, 산화구리 2를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에 넣으면은 산소하고 반응하지. 속불꽃에 넣으면은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산소를 잃는다고 그랬잖아. 구리로 뭐 하는 거야? 구리로 환원되는 거야, 환원. 구리로 산화지.
얘가 CU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지. 근데 이 CU2 플러스가 CU가 됐다는 거는 전자를 뭐 한 거야? 얻은 거지. 아, 환원 맞구나. 쏘리. 아, 환원 맞아.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야? 환원. 그래서 산화환원, 산화환원, 산화환원.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자, 황산구리 수용에 아연 조각을 넣으면 아연이 뭐가 되는 거야? 아연이 ZN2 플러스가 되지. 전자를 잃었지. 산화. 전자를 잃었다 산화. 답은 몇 번? 2번.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딱 봐도 무슨 뭔 짓을 하고 있나요? 엽록체에서는 뭐를 합니까? 광합성.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뭘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간은 세포호흡이 아니라 뭘 합니까? 엽록체에서는 광합성. 자, 나에서 포도당은 환원된다. 자, 여기 지금 포도당이 만들어졌는데 포도당이 뭐가 됐어요? 포도당이 뭐가 돼? 포도당은 CH5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CO2가 됐다는 얘기는 수소를 잃었지. 수소를 잃으면 뭐라고 그랬지? 산화. 수소를 잃으면 뭐가 되지? 산화. 수소를 잃으면 뭐가 되지? 산화. 그래. 자, 디귿.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맞죠? 이번만 답이에요. 충분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잘 좀 합시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좀 합시다.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네, 그렇군요. 자, 8번 봐봐. 슬픈데. 자,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이다. 자, 수소가 뭘 만나야지 물이 돼? 수소는 H, 물은 H2O. 뭘 만나야 돼? 당연히 산소지 뭐야? 어? H2O잖아. 메테인이 산소를 만나면은 물만 생기는 게 아니야. 뭐도 생겨? 이산화탄소. 연소를 하면 화석연료가 연소를 하면은 주변에 뭘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기억과 니은은 다른 물질이고요. 가에서 수소는 환원된다. 수소가 뭘 얻었어? 산소를 얻었지? 산소를 얻으면 산화. 맞구나. 산화. 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이다. 맞지?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쉬워요? 쉬워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쉬운데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런 학생들은 미워요. 자, 철의 재련 과정. 처음에 코크스 C를 산소를 갖다 놓으면 일산화탄소가 먼저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산화철에다가 3에다가 이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철의 재련이라고 불러. 가와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인데 가는 누가 산화되고 있어? 탄소지. 왜? 탄소가 산소를 얻었잖아. 산소 얻음. 알았지? 나는 누가 산화됐어? 이산화탄소가 산화가 됐어요? 아니죠. 누가 산화됐어요? 누가 산화됐어요?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라고 써야지. 일산화탄소가 CO5잖아. 얘가 산소 얻어서 CO2가 됐잖아.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산화된 거야. 역시 뭐를 얻어서? 산소를 얻어서. 알았지? 이유까지 적어준 거예요. 가에서는 탄소, 나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산화되는 거야. 어려워? 네? 왜요? 왜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 안 돼요. 네? 네. 아유, 다들 아주 쓰러져 가고 있군요. 응? 우리 이제 문제 많이 남았어요. 10번부터 23번까지 하고, 네 문제 하면 끝나네. 많이 안 남았네. 야, 니네 집중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이 계속 문제만 푸니까 선생님도 쓰러지겠다. 이거 이렇게 많이 틀려요? 인생이 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갑시다. 10번. 자, 표는 가와 나를 이용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는 각각 묽은 염산과 수소나트륨 중액 중에 하나고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느냐.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얘니까 산이지? 염산이야. 그 다음에 얘는 NaOH고
염기는 아니오지. 발생 안 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지. 얘는 아니오지 당연히. 얘는 그냥 붉은색이니까 그래. 기억은 아니오. 니은은 얘가 아니오. 아니오. 가는 페노프타일 용액. 페노프타일 용액은 산성하고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 그래서 가는 염기성이니까 붉은색. 맞았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개가 나와. 세 개지. 이 리트머스 종이는 너무 쉽잖아. 그 다음에 이제 페노프탈레인 용하고 BTB 용액. 알았어? BTB 용액. BTB 용액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11번. 다음은 이온의 이동 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BTB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 질산칼륨 수용액에 거름 종이를 적신 다음 그림과 같이 전극을 연결했어. 기억에는 X 수용액을, 니은에는 Y 수용액을 같은 양씩 떨어뜨렸대. 전류를 흘려주면서 변화를 관찰을 했어. 자, 나에서 보니까 파란색, 니은은 노란색. BTB는 이렇게 오랬지. 산, 중성, 염기. 뭐라고 그랬어? 노, 초, 파. 자, 나에서 기억이 파란색이야. 파란색이니까 염기제. 이 염기네. 그 다음에 Y는, 니은은 노란색이니까 산이야. 뭔지 알았지? 이렇게 찾고. 파. 기억과 니은 사이에 초록색이 나타났다. 초록색은 중성이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알았어? 가운데에서는. 가운데 어디쯤에서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X 수용액에는 당연히 염기니까 OH-가 들어있고 Y 수용액은 산이니까 H 플러스가 들어있다. 기억 맞았네. 자, 다해서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노란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파란색을 나타내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OH-. OH-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여야 돼? 플러스지? 얘는 오른쪽. 얘는 H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 극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왼쪽. 그래서 다해서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이 아니라 파란색은 어디로 가야 돼? 플러스 극. 노란색은 마이너스 극. 틀렸네. 다해서 기억과 니은 사이에 중화 반응이 일어났지? 왜냐면은 초록색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중성이야.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풀면 되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볼까요? 자, 12번을 보면 자, 그림은 수용의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각각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두 수용액은 모두 파란색이었다. 앞에서 했잖아. 노, 초, 파. 산성, 중성, 염기성. 둘 다 뭐라는 거야 지금? 염기성이야. 그러면 두 개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얘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OH-. 이해 갔어? 걔는 둘 다 OH-야. 둘 다 염기성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러면 얘가 음이온이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이온이어야 돼? 양이온. 그럼 마이너스 극쪽으로 가겠지. 그치?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음이온이니까 역시 얘도 뭐야? 양이온. 그치? 양이온. 양이온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거는 누구야? 이거야, 이 새끼. OH- 염기. 알았어? 양이온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서 틀렸다. 13번, 14번. 자,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K 플러스하고 OH-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B는 K 플러스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B는 K 플러스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염산을 넣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야. 얘를 천천히 넣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Cl 마이너스는 갈수록 커지네. A는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까 OH 마이너스는 H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C는 OH 마이너스. 당연히 D는 뭐가 되는 거야? H 플러스. 이 H 플러스는 처음에 넣자마자 계속 OH 마이너스로 반응하니까 사라지는 거야. 0이었다가 여기가 중화점이지? 중화가 끝나면 다시 늘어나는 거야. 나가 지금 중화점이야. 자, 니은 14번. 가와 나의 최고 온도. 당연히 누가 더 커? 나가 중화점이잖아. 됐어? 나가 가보다 크다. 물의 양도 중화했을 때가 제일 많죠? 이렇게 풀면 되고. 쉬워. 문제가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고 막 지금 그런 문제들이 아니야. 조금만 생각하면 돼. 자, 표는
온도와 농도가 같은 농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피가 같으면은 중화되는 거야.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지. 그러면 지금 농도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은 20씩 들어있을 때가 최고 온도가 여기가 중화점이야. 맞지? 여기가 중화점이야. 그래서 중화점일 때가 온도가 제일 높고 나머지는 온도가 더 낮아져. 그래서 기억은 33조보다 뭐 한 거야?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와 말을 혼합하면 용액 온도가 높아진다. 가하고 말을 봐봐. 두 개 합치면 염산이 40이고 수산화나트륨도 40이지. 그럼 중화가 돼버리니까 온도가 뭐해져? 높아지지? 자, 지금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은 다가 제일 많아 지금. 중화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다. 쉽고요. 오씨. 자, 그다음 16번도 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그림은 수산화 칼륨에다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디를 넣는지를 잘 봐야 돼. 수용액에 1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었대.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 X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X가 처음에 얘가 들어있었으니까 이 안에는 누가 있는 거야?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지. 그럼 절대 얘는 변해 안 변해? 불변이야.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X의 수는 누구를 말해? OH 마이너스를 말해. 이게 줄어들다가 10이 딱 들어오면 중화가 되고, 그제?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X는 OH 마이너스이다. 가는 전기전도성이 없다? 가가 뭐냐면 전기전도성이 있지. 이 안에 지금 중화가 됐다고 해도 누가 남아있어? K 플러스하고 누가 남아있어? Cl 마이너스가 남아있어. 알았지? H 플러스는 사라졌지만. 그러면 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극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았지? 틀렸어. 자, 지금 나의 들어있는 K 플러스와 H 플러스의 수는 같다 그랬는데 여기에 K 플러스는 얼만큼 들어있어? 몇 리터? K 플러스는 몇 리터 들어있어? 10ml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알았어? 얘는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여기 중화됐지? 이 이후로 드는 H 플러스는 다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10일 때 중화가 됐고 20을 넣었으니까 차에 해당되는 10ml만큼은 H 플러스가 남아있는 거야. 추가로. 그러니까 수는 같다. 맞았지. 이해됐어? 조금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그림은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두 개를 섞은 거야. 근데 여기 잘 봐. 여기가 중화점이지. 온도가 제일 높을 때가.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HCl이 NaOH보다 부피가 절반이 적어. 그 말은 농도가 얘가 얘보다 몇 배가 큰 거야, 농도가. 그렇지. 좋아. 예원이 좋아. 2배야. 그래서 가에 들어있는 Na 플러스 수와 Cl 마이너스 수는 같다. 같지? 같아. 왜냐면 Na 플러스는 40 들어있지. 그제? 이온수가. 근데 얘는 농도가 2배니까 H 플러스도 이거에 2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는 같다. 농도 때문에 그런 거야. 니은. 나의 액성은 중성이다. 지금 여기는 잘 봐봐. 얘가 농도가 더 크지? 근데 부피가 같네? 그럼 얘가 H 플러스가 훨씬 더 많지. 2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 해야 돼? 산성. 자, 다도 당연히 산성이지? 이 뒤로는 다 산성이야. 얘가 더 많아. 농도도 2배인데 양도 더 많네. 산성일 때 BTB는 노초파 노란색. 맞다. 아이고 쉬워라. BTB 노초파. 중학교 때 그렇게 안 외웠던 노초파. 시험 볼 때는 외워서 시험 봤나? 그랬겠지. 자,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세 가지에다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 제산제를 복용한다. 제산제는 뭐야? 다른 녀석을 뭐하고? 아니야. 다른 녀석을 제산제. 위 속이 산이 많잖아. 제산제는 걔를 중화시키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제산제의 성분은 뭐야? 염기야. 염기. 자, 기억은 염기성 물질이고 제산제는 염기성 물질. 자, 니은 생선의 비린내를 죽여 레몬즙 안에는 당연히 시트르산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H 플러스 들어있고. 디귿을 좀 더 봐야 돼.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제빵소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염기. 신맛을 줄인다? 염기.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성분이 같네? 기억은 맞았다. 가나다에서는 그치 이거 다 중화 반응이잖아. 산과 염기의 반응, 중화 반응. 자 이제 힘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힘이 나지? 자, 이제 총 둘, 넷, 다섯, 여섯, 아홉 문제. 하나에 1분씩 하면은 수업이 끝나겠네. 자 19번. 자 다음에 에너지가 출입하는 네 가지 반응. 방출. 나무가 연소한다. 방출이지?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열 방출이지? 앞에서 했잖아. 열 흡수야. 중화 반응 열 방출. 가나 가나. 이제 좀 쉽게 찾아봐. 자, 질산염과 암모늄과 수산화 발음이 되면은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 그래서 여기 물이 얼어서 두 개가 붙는다. 그지? 그런 말이야. 흡열 반응이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맞지? 열을 흡수했어.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열을 방출하지? 다른 반응이야 얘는. 반대야. 20번은 반대고. 자, 21번.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 넣는다. 왜 그래? 뭐를 하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뭐 하니까? 빼앗는 거지? 주변 열 흡수.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열을 빼앗기니까 차가운 상태를 유지한다. 알겠지? 그런 의미야. 22번. 이거 광합성도 있고 알코올. 이것도 뭐야? 열을 흡수. 알코올 연소도 열을 방출하는 거지. 얘는 흡, 얘는 방. 전기분해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어. 흡. 자, 가와 나에서 출입 방향은 반대고, 나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큰 거야. 발열이니까. 알았어? 발열이니까 더 큰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다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전기분해. 맞았죠? 속도가 빨라졌다. 23번. 다음은 물질 배다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을 이용한 몇 가지 예야. 자, 방출과 흡수를 찾으래. 화석연료를 연소한다. 뭐야? 방. 수용결렬 철가루 방. 빵을 대지방에서 흡.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탄산수 나트륨을 뿌린다. 흡. 신선 배달 얼음을 넣는다. 흡. 됐어? 흡. 그러면은 방은 가나. 기억이 방이냐? 가나? 그냥 1번이네. 됐습니까? 자, 이제 고난도 문제, 네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인데, 시험이 근데 금방이긴 해서, 니네들 물리 지금, 일단은 안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8월 달에 지금 수업이 2번이 남았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2번, 3번, 4번, 5, 6번, 7번 하면 시험인데, 물리는 시험 끝나고 하는 게 낫겠지. 괜히 물리 파트 했다가 앞에도 다 잊어버리고, 물리 파트는 시험 끝나고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책을 좀 사갖고 오지. 뭐라고 그랬지 내가? 마더텅 통합과학 2를 좀 사서 오세요. 알겠나요? 그래서 조금씩 풀으라고, 먼저 풀으라고 하고 좀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나머지 좀 뭐 할까? 나머지는 풀어오라고 해서 질문 받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고 싶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시험 볼 거야. 봐야지. 뭘 응이야. 뭘 놀래. 당연히 시험을 봐야지.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봐봐야지. 본인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진도는 이제 멈추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중간고사 일단 잘 봐야 기분이 좋아서 기말고사를 열심히 하죠. 자, 그림은 금속 A에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었을 때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수는 양이온이 줄어드네. 그러면 이게 A가 있잖아.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면은 얘는 2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를 듣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전자 2개를 내놓는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럼 얘가 하나 가져가고 얘가 하나 가져가지.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전체 양이온 2개가 하나로 바뀌잖아. 근데 양이온이 줄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얘가 반드시 A 플러스고 B가 2 플러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야, 무조건. 여기 3 플러스 해도 돼.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거 보고 그런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전자는 B에서 A로 가는 거야. 알았어? 틀렸어.
반응 후 수용액에는 비이온이 존재한다. 그지? 얘 존재하지? 왜냐면 여기서 내놓은 전자가 얘를 없애버렸잖아. 이 비이온은 존재하는 거야. 이온의 전하는 A이온이 B이온보다 작다. 맞지? 얘가 작아. 플러스 여기 2 플러스 이게 전하가 더 작다고 해. 그래야지 이렇게 줄어들어.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해주시고.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자,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용액 속 마그네슘 이온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봐봐. 다시 똑같아.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지. 근데 이 마그네슘이라는 놈이 전자 두 개를 꺼내기 때문에 얘가 두 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남고 음이온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맞지?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마그네슘 수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여기 나 지점에는 결국은 H 플러스가 다 사라진 거야. 알았어? 그럼 얘도 더 이상 마그네슘이 전자를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 가에서 그러면은 수소이온이 여기서 다 사라졌어. 가는 수소이온이 남아있지. 산성. BTB 용액이면은 노란색. 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그랬는데 지금 나를 보면은 더 이상 이온이 증가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이온은 뭐만 남아? 음이온은 원래 똑같아. 가나 나나. 근데 양이온이 지금 어떤 상태야? 더 줄어들었지? 두 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생겼어.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틀렸지? 작은 거야. 자, 디귿. 용액 속 Cl- 수는 항상 뭐하다? 같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음이온은 내가 안 변한다고 했잖아. 그거를 헷갈리는 사람은 조져야 된다. 자, 표는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어요. 네? 자, 묽은 염산이 15ml가 있고 수산화칼륨이 5ml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같다고 그랬고 농도는 다른 말이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근데 혼합 용액이 들어있는 무슨 이온이라고 그랬어? 양이온. 양이온. 그러니까 염산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지. 쟤는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잖아. 그럼 양이온은 여기 나타내는 거는 H 플러스 아니면 K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10 했더니 세모만 남아있거든? 그 다음에 15, 5 했더니 세모도 있지만 뭐도 있어? 얘도 있잖아. 네모도. 세모가 많아졌지? 세모가 많아졌어. 세모가 많아졌는데 얘는 줄어들고 얘는 많아졌지? 그러면 이 세모는 K 플러스인 거야. 얘가 5고 10이니까 많아졌잖아. 2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얘는 H 플러스가 되겠네. 근데 10 넣었더니 H 플러스가 완전히 뭐 해졌어? 사라졌지? 그치. 얘는 중화된 거야. H 플러스가 지금 하나도 없어. 물론 이 안에는 OH 마이너스가 있을 확률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태는 이래.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기억. 나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나에 존재하는 음이온은 지금 가능하면 Cl-하고 OH-인데 Cl-는 지금 여기에 무조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OH-가 여기에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지금. 여기는 왜냐면 H 플러스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10씩 들어가가지고 지금 중화된 거야. 이 개수를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수산화 칼륨 용액에는 지금 수산화 칼륨이니까 여기 K 플러스가 있잖아. 양이온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H 플러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H 플러스는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원래는. 지금 원래는 여기 원래 H 플러스가 3개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가. 근데 OH 마이너스 하나하고 만나가지고 2개만 남은 거야. 그럼 K 플러스는 지금 1개가 맞잖아.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면은 지금 개수가 딱 맞다는 얘기는 10씩 섞었을 땐 중화됐다는 뜻이야. 알았어? 왜냐면 이게 지금 2개가 늘어났잖아. 이해 갔지? 하나에서 2개. 2배가 됐는데 2개 늘어났고.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Cl- 밖에는 없어. OH-는 전부 다 반응하고 존재하지 않아. 물론 이 그림은 지금 양이온만 나타낸 거지만 틀렸어.
Cl-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용액의 혼합용액의 최고 농도는 당연히 얘가 중화됐으니까 가보다 높지? 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그랬단 말이야. 지금 K 플러스 1개고 H 플러스 2개지. 그럼 이 안에 또 남아있는 게 지금 누구야? OH 마이너스야. 지금 OH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으면 되지. 한 개. OH 마이너스가 한 개. 아니지. OH 마이너스는 있으면 안 되지. 아니 있어야지. 아니 뭐야? 아니지. 있으면 안 되지. H 플러스하고 반응한 거잖아. OH 마이너스가 아니라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는 몇 개 있어야 돼? 3개. 이 H 플러스가 원래 3개라니까? 3배잖아. 하나는 반응해서 없어진 거야. 이거 3개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l 마이너스가 지금 몇 개 있어? 여전히 3개가 있겠지? 아, 3개가 아니라 2개네.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개 있지? 그 다음 다른 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2개, 2개니까 4개. 얘는 3개, 4개, 5개, 6개. 얘가 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1.5배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리다. 그러니까 누구는 반응해서 없어지고 이런 걸로 잘 세봐. 헷갈리는 문제야.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문제. 다음은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비커리의 온도가 20도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얘네들 무슨 방향이다?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지. 산화칼슘하고 물을 섞으면 뭐가 된다? 발열 반응이지. 자, 1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비커 2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산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냉찜질백이 아니야. 염화 암모늄이지. 이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뜨거워진다고. 답은 3번이야.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다 풀어줬는데 다음 주에까지 숙제는 없는데 어차피 그러면 복습도 안 해오겠죠? 괜히 뭐 그 책 사가지고 어디까지 풀어라고 해봤자